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럽고 막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학점제고 문이과 통합이고 이제는 뭐 진로나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도 또 이것대로 혼란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보니까 다 혼란이네요, 사실. 안녕하세요. 파인만 교육그룹의 입시 전담 교육기관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입시 소장 맡고 있는 최재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 부소장 김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럽고 막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러운 거는 뭐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학점제라서 그쵸? 여러 가지로. 예. 뭐 어떤 부분들이 혼란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모님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학점제 되니까 뭐 교실 옮겨 다니는 거라든가 애들 쉬는 시간에 뭐 빠듯하게 하는데 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얼핏 듣기도 했거든요. 네. 그 학생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얘기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1들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첫 시행된 학년이잖아요. 근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공통국어라던가 공통수학이라던가 다 공통과목 위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뭐 교실을 옮겨 다닌다거나 이런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고1 들어가는 게 지금 첫 시작인데다가 아시겠지만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공통과정이다 보니까 이때는 학점제라고 부를 만한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똑같다 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또 다른 식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점제라는 다른 제도가 들어왔고 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이제 그게 결국에 2학년 때 이제 또 과목 선택이라든가 과목 선택을 했을 때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결국에 학점제라는 게 또 되면은 이제 과목을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 원래 이제 기본 취지다 보니까 그 우리 아이들이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 과목 선택이랑 연결되는 게 진로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랑 결국 되는 문제인데 그 얘들 사실 아직 고1 보면은 중3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얘들한테 무슨 진로라는 게 있겠는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부모님 드실 텐데 뭔가 고교 학점제 되니까 진로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학점제 대응이 될 것 같아. 근데 또 막 입시 설명회 또 많이 들어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또 대입도 관련해서 그 학생부 얘기하다 보면은 거긴 또 학생부 쓸 때 또 진로 엮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우리 애가 뭔가 과목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로가 지금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디선가는 또 진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 여러 양자가 다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혼란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은 또 진로 선택대로 혼란이 있는 거고 그럼 진로 엮지 말려면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또 이것대로 혼란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보니까 다 혼란이네요, 사실. 그렇군요. 예, 혼란할 만하네요. 그쵸? 예. 진로 선택 관련돼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어쨌든 다른 이제 뒤에서 할 얘기를 다 차치하고라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뭔가 진학 방향이나 진로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다 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없으면은 조금 걱정도 되고 어떡하지? 학생도 사실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명확한 왜 그게 없을까요? 고등학생인데 부모님도 얘를 뭔가 시키긴 해야 되는데 학생이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쵸? 지금 고1 학생들 진로라는 걸 어떤 명확하게 딱 설정을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진로가 어느 정도 잡혀 있기는 해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행평가라던가 탐구 활동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 진로는 무엇인가요?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는 무엇인가?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채워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설계가 아예 부재하다면 그러한 활동을 할 때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방향의 주제를 잡아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이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로 설계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명확한 진로 설계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학년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로 설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계열 정도는 조금 잡아놔야 뭐 고1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로 나오는 게 뭐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랑 상관없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현실에서는 좀 진로 베이스로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아니면 활동 참여를 뭐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활동은 베이스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대학 진학은 또 그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내가 뭐 결정 안 했어도 내가 뭐 상관없어 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학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진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진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열 정도는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기계공학을 전공할 거야 혹은 전기전자를 전공할 거야 라고까지 명확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공학 계열에 맞는 학생이어야 정도는 생기부에 드러나야 나중에 이 학생이 기계공학을 지원하든 전기전자를 지원하든 아니면 신소재를 지원하든 합격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한데 학점제고 문이과 통합이고 이제는 뭐 진로나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대학에서 그 학과에 대한 사람을 뽑을 때 물론 이제 그 우리 학과에 대한 뭐 진로 탐색을 했냐 이런 거랑 별개로 그 학과에 맞는 인재를 뽑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 계열에 아니면 그 어쨌든 선발하는 모집 단위에 적합한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친구를 아무리 무전공이라고 해서 그 공학 베이스나 이런 학과에서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학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자기들이 맞는 이제 역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열에 맞는 자기가 진학하려는 계열에 맞는 역량을 드러낼 수 있게끔은 무언가가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전공이라든가 문이과 통합이라 그래서 되게 오해하시는 경우 있는데 특히 융합형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융합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과인데 문과 잘하는 사람, 문과인데 이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건 거지 이도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다 깔아놓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계열은 크게 보면 저희가 파인만에서 4가지 얘기하는데 진학 계열에 관련된 건 딱 4가지예요. 네 가지 계열이에요. 절대 문과, 이과 성향 문과, 그 다음에 문과 성향 이과, 절대 이과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딱 찾는 게 아니고 이 4가지 계열 중에 어디로 내가 진학할지를 하나 고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사실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과목 선택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른 친구를 공대에서 왜 뽑겠어요? 안 뽑아요. 정시랑 또 수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최소한 이 4가지 계열 중에서 어디 쪽을 갈 것인지 하나 정도 계열은 결정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다. 근데 너 앞으로 뭐 할래? 직업 뭐야? 이거는 아니지만 계열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어디 갈 거냐 정도는 고등학생 때 좀 윤곽을 잡아야 된다. 라고 이제 본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탐색을 계속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 학교 생활 설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얘기를 또 막 고등학교 이제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거 가다 보면 학생부에 작성할 때 너무 진로 엮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뭔가 탐구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진로 얘기가 나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 이거 진로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를 많이 연계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떨어진 이유는 본인이 진행했던 탐구 내용이 다 진로 연계여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진행한 탐구 자체가 조금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합격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계열이 이제 의학 계열인데, 이제 의학 계열 친구들이 무리하게 진로를 모든 과목에서 다 엮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예를 들면은 문학이라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의사라던가 어떤 질병이라던가 어떤 환자가 나온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하나만한 평이한 감상평을 제출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한다던가, 수학에서는 어떤 수학적 용량 중간에 죄송한데 하나만한 그런 감상평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문학인데. 환자를 어여삐 여겨야 된다와 같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뒤에 이제 과목별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학에서 지금 선발하는 가장 이제 학생들한테 보는 핵심적인 역량이라는 거는 탐구 역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탐구 역량을 드러내도록 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로 연계를 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진로 연계를 하다 보면 탐구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왜냐면 내가 의학 관련된 무언가 그냥 알아봤어. 의사가 뭐 하는지 알아봤어. 여기서 어떤 탐구 역량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어도 떨어지는 거지, 뭔가 의학에 관련한 탐구라든가 진학적인, 진로적인 얘기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탐구 역량이 있는데 내가 진로라든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러면 당연히 좋죠. 오히려 뭐 어떻게 더 금상첨화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대학마다 선발 기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진로나 여기에 대한 탐색을 거의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또 이런 걸 또 상당히 또 많이 보는 학교들도 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또 막 그냥 뭐 아무리 연계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거야말로 또 서류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또 꽝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또 이어서 이제 과목 얘기 좀 하시면.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탐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꼭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이 지금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과가 있잖아요. 그 학과에서 어떤 수학 이론이 이렇게 쓰인대요 라고 조사만 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사만 했으니까. 네. 차라리 그 조사한 수학적 이론에 담겨있는 그 수학적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또 대학에서 높게 평가를 할 텐데, 그렇게까지 가는 친구들은 사실 좀 드물고, 보통은 이런 수학 이론이 제 관심 가는 이런 학과에서 쓰인대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이 친구의 그런 생기부 내용을 보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탐구 역량이 높네 라고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진로를 연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서 좀 불합하는 사례들이. 그렇죠. 진로 문제가 아니고 수학 과목인데 수학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인터넷 조사한 거니까. 네. 수학이랑 너무 상관없는 내용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학생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진로를 연계하면 안 된다까지라는 극단적인 결론이 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은 좀 일반적인 다 대상으로 했을 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관련된 거 그냥 엮어서 얘기하는 경우 많은데, 결국에 그러다 보면 탐구 역량 자체가 안 보이는 방식으로 간다는 건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정석은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자기가 관심 갖는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연결이 돼서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정석이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내용인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 관심 분야를 어떻게나 끼워넣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오히려 그러면 더 역효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진로라서 감점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별로기 때문에 탐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 관심이라든가 지망 계열에 맞는 탐구를 해도 좋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조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학교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진로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또 학년이나 과목에 따라 선생님들 중에는 진로 연계한 탐구를 해오면 너 요즘에 이렇게 진로 연계한 탐구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반려하는 경우도 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연계가 돼서 문제인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연계한 게 그냥 별 볼 일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이런 경우들 아마 지도하시면서 많이 이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사실 이런 경우 저희가 뭐 학교 선생님께 진로를 연계해서 학생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진로를 연계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학생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 직접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인생 2회차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의 말씀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옳을 수도 있고 일부분은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선생님의 지도 방향을 따라가면서 내 진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나의 탐구 역량,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조금 선정해서 진행해라 라고 말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요런 내용들 바탕으로 하셔서 조금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제 진로 선정 문제 부분들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4가지 계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라든가 궁금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컨설팅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 학생 개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개인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플러스 우리 아이 상황에 맞춰서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같은 것들은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 좀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영상 오늘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